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연어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공모주 투자 실전반 영상에선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상장일 날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분석해본 영상입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드디어 다음 주 5월 11일 화요일에 상장하는데요. 과연 상장일 날 따상에 직행할 수 있을지, 만일 따상에 직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분석해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날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인 유통 가능 비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SKI 테크놀로지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을 공개했죠. 해당 보고서에는 전체 기관 배정 물량 1200만 주 중에서 미확약 물량 430만 주를 제외한 약 780만 주가 확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존의 유통 가능 물량인 1700만 주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유통 가능 물량 1700만 주에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빼면 결국 최종적인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계산이 되는데요.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최종적으로 920만 주, 상장 주식수의 13%에 해당합니다. 이 13%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전에 진행됐던 대형 IPO와 비교가 필요한데요. 공모주 대형 IPO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2021년 최대 IPO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12%, 2020년 최대어로 꼽혔던 SK 바이오팜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11%, 빅히트와 카카오게임즈가 약 20%였으니까 SKI 테크놀로지의 13%라는 수준은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5월 11일 상장할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일 날 혹은 그 이후의 매도 타이밍을 저는 상한가 매수 잔량,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유통 가능 수량을 비교하면서 상한가 매수 잔량이 압도적으로 유통 가능 수량보다 많다면 당연히 관망을 하겠지만, 상한가 매수 잔량이 유통 가능 수량보다 적어진다면 매수 잔량을 체크하면서 매수 잔량이 크게 낮아질 경우에는 분할 매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실제 SK 바이오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유통 가능 수량은 870만 주,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역시 870만 주였는데요. 먼저 SK 바이오팜의 사례를 살펴보면 상장 첫날인 7월 2일 날 상한가 12만 7천원에 매수 잔량이 2300만 주나 쌓여서 유통 가능 수량인 870만 주를 크게 앞질렀죠. 또한 상장 둘째 날인 7월 3일에도 16만 5천원인 상한가에 매수 잔량이 1000만 주 넘게 쌓이면서 유통 가능 수량 780만 주를 여전히 매수 잔량이 유통 가능 수량보다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셋째 날인 7월 6일 날 시초가는 상한가로 시작했지만 곧바로 상한가가 풀리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졌었는데요. 당시의 거래량이 약 700만 주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SK 바이오팜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상한가가 풀렸던 셋째 날 거래량이 터질 때 분할로 매도를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저는 분할 매도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 셋째 날 전량을 매도했다면 이후에 상한가가 올라갔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을 20만원 부근에서 매도했다면 점에서 매도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유통 가능 수량은 880만 주였는데요. 상장 첫날인 3월 18일 날 상한가인 16만 9천원에 매수 잔량이 약 670만 주 정도 쌓였었는데, 이는 유통 가능 수량보다 작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수 잔량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행인 첫날은 상한가가 유지된 채로 끝났죠. 둘째 날 상한가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분할 매도를 해서 대응했다면 결과적으로는 이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고점에 매도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사례 모두 상한가가 풀렸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결국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았을 때 고점 매팔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주의 상장일 날은 매매를 할 때 예측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종목 모두 저는 최고점에 매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저는 공모주의 상장일 및 상장 초기 주가 흐름을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린 상한가 매수 잔량과 유통 가능 수량을 비교하면서 분할 매도에 나선다면 최고점에 팔 수는 없어도 이후에 주가가 내 예상과 다르게 하락했을 때 고점에 매도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할 일은 없을 겁니다. 결국 공모주의 상장일 날은
예측보다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 가능 수량과 상한가 매수 잔량을 비교하는 것과 별개로 SK IET의 목표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요.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SK IET 테크놀로지의 목표가를 22만원으로 밝혔었는데요. 그 근거는 미래의 에비타와 적용 배수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의 에비타는 KTB 투자증권의 박상범, 박일선 연구원 보고서에 2023년 6,600억을 기준으로 삼았었는데요. 이후에 4월 28일날 메리츠증권의 주민우 연구원이 2023년 에비타를 7,200억을 예상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저는 이 두 보고서의 평균치를 수정해서 적용했고, 두 번째 적용 멀티플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일 신영증권의 이지연 연구원 보고서에 SKI 테크놀로지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은첩고분, 성원소재, 아사히 카세이의 평균 에비타인 24배를 적용해서 결국 애널리스트의 평균 2023년 에비타인 6,900억에 멀티플 24배를 곱한 시가총액 16조 5천억을 목표 시가총액으로 잡고 있고, 이를 주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23만 2천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경쟁사의 시총을 잠시 살펴보면 SKI 테크놀로지의 경쟁사는 아사히 카세이, 도레이, 그리고 은첩고분인데요. 먼저 은첩고분의 시가총액은 4월 26일 영상을 만들 때 기준으로는 130위안 약 19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그새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면서 4월 30일 기준으로는 134위안, 시가총액은 20조 7천억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의 경우에는 4월 26일 시가총액이 17조 3천억이었는데요. 이후에 주가가 조금 하락하면서 4월 30일 기준으로는 1150엔, 하나로는 시가총액 16조 3천억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일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상한가 매수 잔량과 유통 가능 수량, 그리고 목표가를 기준으로 삼아 보았는데요. 내일이죠. 5월 6일부터 5월 7일에는 NH, 삼성, 대신증권에서 주관하는 CNC 인터내셔널 청약이 진행됩니다. 저는 아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7일 오후 12시 경쟁률을 보고서 최종 청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